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고 계셨겠지만 아쉽게도 중국 이야기는 오늘 하지 말고 한국의 아이돌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중국의 아이돌 산업이 답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국의 아이돌 산업이 선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선진적인 거지 아직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이돌이 아니고 고작 트레이너인데도 회사에 있다 보면 아이돌 연습생들에 대한 보험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보험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시면 아이돌 연습생들이 아이돌이 되지 못했을 때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돌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엄청 유명해진 아이돌들이 실력도 있고 너무 유명세도 있고 이러니까 아티스트다,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아이돌을 제작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상품으로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렇게 상품으로 애들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품들이 버려지고 나면은 사회에 다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엔터테인먼트랑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되면 7년에서 8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캐스팅이 되는 나이가 15세에서 18세 사이니까 데뷔를 못한다면 22세에서 25세 사이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가치관이 자라나는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모두 다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전국에서 잘생겼다는 애들, 예쁘다는 애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회사 내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무리 회사 측에서 너네 연애하다 걸리면 퇴출이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도 피 끓는 청춘, 가장 야생마 같은 시기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놨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생 애들의 성적인 가치관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엔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거나 대안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학교를 빨리 마치거나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서 단체 생활을 겪을 수 있는 게 회사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키우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자율적으로 연습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스트레칭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모델 워킹도 배우고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배워야 되고 저녁에는 헬스장 가서 몸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스케줄만 소화하고 나면은 하루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아를 찾아가고 가치관이 생성되고 이럴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짜준 대로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보면은 행사 한 번만 뛰어도 막 2천만원, 3천만원씩 그냥 막 받아옵니다. 돈 관념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작정하고 돈을 벌면 저렇게 큰 돈을 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박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20대 초반의 연습생 선배들을 보면 꼭 한 명, 두 명씩 스폰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주고 큰 돈을 받아오는 그 스폰이 맞습니다. 그런 애들은 연습생인데도 연습복이 막 아디다스 정품 풀세트, 막 가방도 엄청 비싼 거 들고 다니고 이래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10대를 보내니까 동관념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지내도 연예계에 입성하고 데뷔해서 잘 돌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특징이 99%는 망하고 1%가 너무 빛나게 성공을 해서 나머지 그 99%가 안 보이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의 구조가 자기 지역에선 예쁘고 잘생겼다는 애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은 애들 중에서도 또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애들이 올라가요. 데뷔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데뷔주 안에서도 데뷔하고 말고가 또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 치열하게 데뷔한 애들끼리 또 방송 가서 경쟁을 해야 돼요. 대형 기획사는 돈이라도 바르고 홍보라도 많이 하지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은 데뷔를 해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결국 연습생 100명 중에 3명, 4명 데뷔하고 그 3명, 4명 데뷔한 애들도 성공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뷔를 하지 못한 96명의 연습생들한테는 아무런 보험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대 중반에 학교도 때려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20대 중반까지 7, 8년가량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내가 데뷔를 못하니까
툭 버려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현자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알바 같은 거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회성도 이미 떨어지고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는데도 한 달에 200 벌어요. 자기는 행사 한 번 뛰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해도 200만 원 버는 겁니다. 이제 한두 달 알바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평범한 사회의 방식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정말 귀신같이 어둠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기획사 직원 중에 브로커 새끼들이 꼭 있어요. 화류계 실장들한테 좀 괜찮은 애들 그만둔다 하면 돈을 받고 아니면 접대를 받고 걔네들 정보를 팔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한두 달 알바해보고 사회생활이 힘들 때쯤 누구누구 팀장 소개로 전화하는데요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하는 곳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카운터만 좀 봐달라 그래요. 카운터만 봐줘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카운터만 보는데 몇백만 원? 개꿀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에 언니들하고도 친해지고 어느 날 언니가 땜빵이 나고 실장이 막 부탁해가지고 한 번만 대타 띄워줘 이래가지고 대타 띄고 그러면 실장이 야 너 이거 재능 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볼래? 한 달에 3천만 원 기본으로 벌어. 이런 식으로 애를 꼬드겨요. 이미 성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친구들한테 일을 익숙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큰 돈을 제시하면서 금전적인 유혹을 하면은 애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 실장의 말에 안 넘어가는 애들이 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실장도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거든요. 이미 생각을 다 꿰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 바닥에서 하도 많이 굴러가지고 실장 단 겁니다. 제 말을 못 믿고 아 저거 헛소리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예인급으로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그 친구들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난 창녀가 될 거야! 나는 창놈이 될 거야! 맨날 섹스만 하면서 돈 존나 많이 벌 거야! 이러면서 템프로 들어가겠습니까? 템프로나 점오에서 일하는 애들 그리고 가라오케 같은 곳에 정말 잘생긴 남자 웨이터 이런 애들 100 중에 70은 엔터에 있다가 넘어간 애들이에요.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이돌 연습생을 그만두고 BJ를 한다거나 크리에이터가 된다거나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제 주변에 연습생 하는 동생들도 어차피 데뷔 못할 것 같으니까 BJ 준비해본다면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드는 애들도 많습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대형 기획사에서는 애들의 사회생활이나 인성 같은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구조 자체가 애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잡기가 힘든 구조라 성공하지 못한 99%는 너무나 비뚤어지기 쉽죠.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가장 예쁘고 어릴 때 최대한 빨리 데뷔시키고 최대한 빨리 상품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는 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조금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의 청춘을 맡은 회사가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돌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이돌 준비만 하다 보면은 시야가 정말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생각도 조금 하면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지고 아이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몇 푼, 접대 몇 푼에 좌절하고 있는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화류계 업자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질 나쁜 기획사 직원분들 정말 산소 아까우니까 최대한 빨리 죽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